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정남 본부장 산하 드림팀 강사 트레이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사 트레이닝 4일을 맡게 된 다이아몬드 마스터 손동아입니다. 오늘 강사 트레이닝은 사원을 시작으로 회사 소개, 그리고 제품 설명, 시상적 시스템, 성공의 8단계, 마무리로는 우리 김정남 본부장 들어오시면 김정남 본부장 말씀을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힘차게 사원을 외쳐보겠습니다. 사원은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하며 겸사하며 섬깁니다. 가자. 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준비하신 내용들을 다 발표하시겠는데요. 모두도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카메라가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신규 파트너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내용을 호소력 있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유미수 팀장님께서 회사 소개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사정이 생기셔서 장순호 국장님으로 바꾸셨습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죠? 네. 모든 프로그램 시간은 15분입니다. 시간 잘 준수해 주시고 그럼 처음 장순호 국장님 회사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합니다. 네, 준비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샤론 루즈 마스터 장순호입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내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핵심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좀 이런 강의를 하거나 뭘 하면 자세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신없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쪽 좀 신경 쓰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회사 소개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해줬던 자료를 가지고선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공유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회사 소개 일단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애터미 성장에 대한 부분, 성장 지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마케팅하고 회사의 마케팅하고 성공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략과 애터미의 전략과 해외 오픈된 사항, 그리고 애터미의 문화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애터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먼저 알고선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애터미는 대부분 알고 있는 네트워크 회사 맞습니다. 네트워크 회사 맞는데, 그 전에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애터미라는 회사를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애터미의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유통에 맞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지만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무언가를 심어주기 위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터미의 기업 성장 지표를 보시겠는데요. 애터미는 원래 처음 오픈을 한 건 2008년도, 2007년도부터 애터미는 시작이 됐어요. 근데 2007년도부터 시작은 됐지만 2008년도,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는 회사가 애터미이기 때문에 기업 성장 지표를 가지고선 이야기하는 건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첫 해에 매출이 250억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자, 250억이라는 매출이 큰 기업으로 보시면 적을 수 있지만 적지 않은 처음에 스타트를 하는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진 회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2020년까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성장이 멈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매출액은 올라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9년, 20년도에 약 글로벌 매출까지 합쳐서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18년에 원래는 1조 매출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약 한 300억 정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국내 매출로만 따졌을 때 1조 800억을 가지고선 1조 기업에 달성하게 돼요. 자, 1조 기업이라는 부분이 대기업들의 자회사나 그런 데 빼고 순수하게 중소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1조의 매출을 올린 회사는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딱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애터미라는 회사와 네이버라는 회사 두 군데로 알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애터미의 성장은 너무너무 좋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공정거래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준으로 보시면요. 잠시만요. 제가 슬라이드 쇼를 해갖고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시면 국내 기업으로서는 어쨌든 애터미가 대표적으로 1위를 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회사까지 다 모두 합친다고 하면 아메이 다음으로 애터미가 2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 1위와 2위 차이, 2위와 3위의 차이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미비하거든요. 1, 2위는 약 한 1,700억, 1,80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요건 또 2019년이고요. 2020년 거는 아직 지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확인해야 되겠지만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애터미와 뉴스킨 3등과 4등 사이를 보시면 차이 나는 곳이 굉장히 크죠. 2배 이상. 다른데 지금 현재 뉴스킨이나 유니시티 허벌라이프 그런 쪽은 좀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터미는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공식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국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봤을 때는 1위 업체가 애터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플랜을 보면요. 균형 잡히고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업체들은 대부분 가입비나 유지비가 대부분 있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좀 어려워요. 뭔가를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월간으로 매달 뭔가를 구매를 해줘야 내가 수당을 그다음에 뭔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애터미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또 두 번째 제가 좀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상한선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안 좋다, 일부에서는 좋다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상한선이 있는 자체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100억을 벌어가는 한 사람의 스타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1,000만 원을 벌어가는 100명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처럼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애터미에서는 어쨌든 하나의 스타를 만들기보다는 여러 명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서 여러 명의 부자를 만들겠다. 선한 부자들을 너무 많은 그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에 버는 게 아니고 내가 평생을 써도 쓰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돈은 주지만 그 이상의 돈은 나머지들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한테 분배해 주겠다라는 그런 마케팅 플랜,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애터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보상 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 플랜 자체가 애터미가 거의 독보적인 부분이었어요. 가입비 없고 유지비 없고 하는 부분들이 독보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신생하는 업체들이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을 좀 많이 따라하다 보니까 그 변형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하고 보상 플랜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들도 있어요.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략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좀 그 전략 부분을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공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사업자들이 구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회사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서 이어주고 있는 것이 애터미의 성공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도 마찬가지로 구순도 정제기술과 프레시 바이오 기술, 다중 액정 캡슐을 갖다 이것이 한 업체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순도 정제기술 같은 경우는 한국원자력연구원, 그다음에 한방 발효기술 같은 경우는 썬바이오텍, 예전엔 썬바이오텍고 지금은 콜마 B&H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고요. 다중 액정 캡슐 기술 같은 경우는 한국 콜마에서 이런 우수의 기업들이 모여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마케팅 플랜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른 저기 업체에서 마케팅 플랜을 다 따라하고 있는데 따라하지는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대중 명품 전략. 전략 자체가 절대 가격에 절대 제품. 가격은 저렴하지만 품질은 최고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애터미의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일반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절대 품질의 절대 가격, 이 대중 명품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중 명품 전략으로서는 지금 현재 해머임이라든지 셀렉티브 스킨케어 화장품이라든지 그럼 건강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일반 제품들을 모두 다 하여튼 그 가성비라는 부분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싸지는 않지만 가성비 부분에서는 애터미의 제품들이 최고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패스하고요.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최저 반품률. 자, 제품 퀄리티와 금액들이 대부분 다 받쳐주기 때문에 업계에서 하여튼 반품에 대한 부분은 최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데서 흉내 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다른 데는 제품을 구매해서 개봉을 하거나 했을 때 반품을 안 해주잖아요. 애터미 반품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최저 반품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 오픈 현황을 보시면요. 해외가 지금 회원이 약 1,100만 명. 국내 회원이 지금 10년 이상 하는 동안에 400만 명. 중국 작년에 한 군데 오픈을 하면서 된 부분이 약 한 800만 명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이라는 시장이 크고요. 앞으로 뭐 향후 유럽이나 남미 쪽까지 오픈할 예정이고요.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로 좀 그 한국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우리의 보상 플랜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쪽도 중국도 좀 계속해서 그쪽을 따라가려고 지금 회사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1억 불 수출에 탑승했고요. 여태까지 애터미가 누적해서 수출한 것이 5억 700만 불이에요. 자, 5억 700만 불이란 불이 우리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약 6,200억 정도인데 차량으로 수출을 한다고 해도 수출이 역분이고요.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애터미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도 수출이 역분이고 우리들은 수출도 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 다 같이 잘 살자는 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공 시스템으로서는 해외 석세스 아카데미까지 계속해서 매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나라를 보면 미국, 캐나다, 호주, 대만, 일본, 태국 등등 14개국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오픈된 현재 애터미 수당 체계를 보상 플랜을 갖다가 다 채용한 업체 그 나라가 14개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문화라는 부분이거든요. 어디든 문화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도 중국의 문화가 있고요. 중국에서 한국에 와도 한국의 문화가 있고 일본을 가면 일본의 문화가 있는 것처럼 각각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왜? 문화는 사실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문화를 바꾼다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그 사상 자체가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애터미의 마케팅을 따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절대 품질, 절대 가격과 원칙 중심 문화, 회사에서 얘기하는 문화라는 자체를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다 업체에서는 애터미와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애터미에서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원칙 중심의 문화입니다. 자, 애터미는 원칙 중심의 문화로 건전한 직접 판매 문화를 선도할 것입니다라는 부분을 해서 이거 행사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한국에서의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에서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애터미가 최고다라는 부분을 가지기 위해서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방성장의 문화. 자, 동방성장의 문화라는 자체는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같이 성장을 하자라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애터미라는 회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객에게 성공을, 그 다음에 협력사회의 발전을, 지역사회의 나눔을,
그런 문화를 갖다가 애터미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성공, 애터미가 기본적으로 그 문화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아니냐를 보려고 하면 사원을 보시면은 그 부분에서 너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눔의 문화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 작년이죠. 작년에 회장님께서 100억 기부하신 거 아시죠? 100억이라는 부분 사실은 돈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뭔 것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터미 사원을 보시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 뜻 자체는 뭐냐면 사람 개개인 사람마다 하나하나 모두 다 소중한 것이며 내 생각 자체를 갖다가 내 생각 자체가 애터미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사원을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기다라는 서로 믿고 겸손하게 생긴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애터미는 이 사원 아래에서 우리 모두 다 가슴속에 좀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좀 더 발전성 있고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애터미 회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말이 빨랐죠? 아닙니다. 이게 역시 시간을 우리 끝내려다가 국장님 보니까는 너무 빠르네요. 경험치에 의한 그 회사 소개를 짧은 시간인데도 정말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정말 그 아이고,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데도 이게 쉽지 않은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다음 시간은 그 제품 설명, 우리 이영애 사장님 제품 설명의 시간인데요. 바디로션, 바디워시, 그다음에 바디크림 이 세 가지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영애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애입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소개할 제품은 애터미 바디로션입니다. 겨울철 필수 아이템이죠. 샤워 후에 발라보셨겠지만 굉장히 촉촉하고 향도 좋더라고요. 애터미 바디로션은 좋은 원료의 사용과 최적화된 기술, 철저한 품질 관리 원칙을 고수하여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깐깐한 애터미의 품질 보증이 확인된 제품입니다. 까다로운 협력업체 현장 점검 및 3자 인증 기관을 통한 크로스 점검으로 기본을 철저히 지키며 절대 제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크로스 점검, 품질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정말 3자를 통해서 크로스로 점검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애터미 바디로션은 6가지 유해물질 검사가 있는데요. 납, 비소를 비롯한 9가지 유해물질 검사, 그리고 성상, 세상, 향치 확인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성상이 또 좀 제가 잘 모르는 단어더라고요. 이렇게 좀 잘 안 사용해 온 단어던데 한번 찾아보니까 성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인제 그 제품에 그 여러 가지를 해서 같이 나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미생물, 일반적인 세균, 특정 세균을 검사하고요. 그리고 내용량, 규격, 포장, 파손 확인을 검사하고요. 그리고 기능성 성분 검사, 함량 검사 이렇게 있고요. 6번째는 내용물, 자재물성, 기능성 검사를 합니다. 애터미 바디로션 성분에는 신선한 허브와 귤 오일, 사과수가 함유되어 지친 피부에 생기를 선사하는 바디로션입니다. 신선한 상태의 허브 8종, 천연 감귤 에센스 오일, 깨끗한 사과수가 들어있는데요. 신선한 상태의 허브 8종에는 카모마일, 로즈마일, 라벤더, 마시멜로, 어성초, 바실, 해양, 마치연 이상 8가지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 깨끗하게 재배한 허브 8종의 함유로 유해 환경에 의한 피부 자극을 다스려 피부를 진정시켜 줍니다. 밸런스가 깨진 피부의 건조함을 허브 추출물로 부드럽게 감싸 피부를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고 탄력과 생기를 부여합니다. 천연 감귤 에센스 오일이 들어있는데요. 청정지역 감귤에서 추출한 에센스 오일이 민감한 피부를 평온하게 잠재워 바디를 부드럽게 케어해 줍니다. 감귤의 상큼한 향기가 바디에 바르는 순간 프레시한 기분을 전달하고 은은하게 지속되어 기분 좋은 하루를 선사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사과수, 새콤달콤한 애플 아로마의 다양한 유기산으로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하여 거칠어진 피부를 매끈하게 관리해 줍니다. 피부 각질의 털어분 주기를 도와 피부 건조에 의한 가려움, 각질 생성, 완화를 도와줍니다. 겨울철에 피부에 영양을 주셔야 되겠죠. 바디로션으로. 그리고 또 바디 울트라 리치 바디 워시가 있고 울트라 바디 크림이 또 있는데요. 울트라 바디 리치 바디워시로 샤워하시고 바디로션을 바르면 되는데 조금 더 근성 있은 분들은 바디크림을 권해드립니다. 이 바디크림에는 5중 레이어링 보습 시스템으로 피부 속 보습, 피부 장벽 보습, 피부 유연 결 케어, 보습 홀딩, 보습 지킴이, 시어 버터 보습이 25%나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일반인보다 좀 더 건조한 분들은 이렇게 바디크림으로 피부에 영양을 주면 좀 더 촉촉한 피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끝났나요? 좀 빨리 끝났습니다. 네, 근데 좀 예전보다 우리 장중의 발전한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바디워시 꼭 사고 싶어지는데요. 바디로션 열심입니다. 가격도 네. 저렴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경욱 사장님 추상적 시스템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김경욱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옥입니다. 네, 제가 오늘 추상적 시스템 강의를 맡았는데요. 어제 너무 고민되고 강의를 많이 듣는 중에 제가 지금 다른 국장님 추상적 시스템 강의를 제가 퍼왔어요. 일단 또 저한테 시간인지라 너무 급하고 그래서 일단은 바로 추상적 시스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추상적 시스템이라는 거는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꼭 성공의 8단계가 있어야 하고 그게 또 추상적 시스템까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성공의 8단계는 이미 툴이 정해져 있잖아요. 순서도 정해져 있고 근데 이 성공의 8단계 중에 어느 순서도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순서대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추상적 시스템은 뭔가 보일 듯한 보이지 않은 듯한 우리가 이게 지금 현장에서 실천해서 우리 행동과 언어, 소통 다 포함되어 있는데 네, 다음 단계로 넘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추상적 시스템이 뭔가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왜 라인을 달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이 깊숙이 달고 내려간다 하면은 추상적 시스템은 그 깊숙이 내려감에 따라 폭, 넓이, 살. 우리가 집을 지려면은 왜 기둥을 먼저 세워야 되잖아요. 기둥만 세우면은 집이 될까요? 거기다 돌도 쌓고 시멘트도 쌓고 이렇게 해야 집이 되겠죠. 그렇듯이 추상적 시스템이 그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서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는데 성공의 8단계와 추상적 시스템 이게 상보, 상존 이렇게 말해야 맞나? 없으면 두 가지 다 없으면 안 되는 거. 네, 또 넘겨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상적 시스템에 뭐 있는가 봤더니 일단은 칭찬, 액티베이션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교,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세 번째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네 번째 동기부여, 모티베이션, 그리고 다섯 번째 홍보, 프로모션,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가 복제, 두플리케이션. 근데 이 여섯 가지 중에 저는 보니까 소통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소통만 잘 이루어지면은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 추상적 시스템에서 순서는 다 뭐 바뀌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 중에 일단은 소통만 잘 이루어지면 다 원활할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소통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넘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소통이란 도대체 뭘까? 누구와의 소통을 할까?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소통이 나와의 소통. 나와의 소통. 그리고 두 번째 소통이 스폰서와의 소통. 그리고 세 번째가 파트너와의 소통. 그러면 보통 소통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진행해야 될까? 봤더니 일단 대화의 소통이 있고요. 그리고 행동의 소통, 그리고 마음의 소통. 이게 우리 예전에 오프라인 그 석세스 세미나 가면은 이승현 박사님 항상 강의한 부분이 있어요. 머리 공부, 몸 공부, 마음 공부. 그거인 것 같아요. 예, 다음 단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요새 성향 분석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너무 예민하고 뭐 자영업이나 직장이나 다 너무 힘들어지니까 저도 이거를 너무 활용을 잘 안 했는데 어제 강의 듣다 보니까 이 성향 분석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함으로써 각자 분야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모르는 사람 분야에서 이렇게 서로 만났잖아요. 그러면 서로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성향 분석지가 그 사람의 성향을 잘 파악하게 되면 그 성향에 맞춰서 서로 소통이 되고 이해하고 이게 사업에 엄청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향 분석지에 대해서 이제 또 진행할까 해요. 자, 다음 단계 넘겨주세요, 국장님. 예, 그래서 봤더니 성향 분석지에는 DISC 네 가지가 있어요. D는 주도형, 즉 리더형, 모든 게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하고 앞장서서 간 형, 주도형. 그리고 I형은 보니까 사교형이에요. 분위기 잘 맞추고 이런 분들은 뭐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애터미 사업에서 보통 하는 얘기가 찍새 사람을 잘 찍어와요. 주변에 사람을 잘 찍어와. 그 사람은 다른 건 못해. 나 사람을 잘 찍어와. 분위기 좋게 되면 분위기는 잘 일으켜. 근데 이제 또 C형 보니까 C형은 완전히 신중형이에요. 이분 같은 성향은 완전히 확실하고 정확하고 좀 딱딱한 분위기라 그럴까? 좀 딱딱하죠. 재미는 없는데 이분은 완전히 정확하고 완벽해야 하는 성향. 그리고 S형은 안전형.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해도 좋아, 저렇게 해도 좋아, 난 다 좋아. 그러니까 거슬리는 말은 잘 안 하는 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향을 나중에 이제 다시 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하나 분석하게 되면은 그 성향 파악을 잘하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조금 우리 라인에도 조금 이렇게 감정의 굴곡이 심해서 좀 그게 많았어요. 저는 이걸 들으면서 너무 내가 막 너무 부끄러운 게, 야, 이거 하나 못 맞춰서 감정 싸움에 시간 낭비, 돈을 찌르내고, 운 나한테 다가오는 거 다 내치을까 너무 제가, 반성을 많이 하게 됐어요. 네. 다음 단계도 넘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네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저와의 소통을 해야 되겠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형인가? 나는 이 팀에 와서 내가 스폰서를 어떻게 맞춰주고 파트너들 어떻게 리드하고 그거를 나와의 소통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동도 그렇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스폰서가 과연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뭐 하여튼 파트너도 나한테 서운하지 않을까? 이런 거. 마음도 항상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폰서에게 감사한 마음, 파트너에게도 감사한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 하여튼 모든 게 이 분야가 너무 많은데 일단 나와의 소통에서 나를 자세히 알아가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스폰서와의 소통. 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항상 그런 얘기는 저는 항상 많이 들어왔거든요. 스폰서를 춤추게 하라. 네, 스폰서를 춤추게 하라 했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는 과연 우리 스폰서를 춤추게 했을까? 저는 그런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스폰서가 잘 되고 스폰서가 돈 되고 스폰서가 기분이 좋으면요 만사가 잘 되는 건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거 거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너무 제가 죄송스럽고 쪽팔리기도 하고 예,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폰서는 다 이상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상적이 아니지만 나 위에 있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이 정보를 나한테 전달해 준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이 사업에 또 스폰서가 있으니까 제가 힘이 들 때나 동기부여나 모든 게 다 스폰서한테 얻을 수 있는 자체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걸 좀 못한 것 같아서 이게 부분이 제가 지금 너무 좀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지금 스폰서의 소통에서 너무 원활 하려고 지금 저는 이제 노력하려고 해요. 감정 싸움에 그냥 소용 들이시면 안 되잖아요. 우린 다 성공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파트너와의 이제 소통. 파트너는 항상 저는 파트너는 애기라고 얘기해야 맞을까? 애기잖아요. 금방 이거 시스템에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 시스템을 잘 알고 이해를 잘 하고 리더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럴 수 없겠지만 처음에는 모르니까 일단 사랑을 베풀고 모르는 부분을 내가 조금 더 알으면 가이드 해야 되고 그분이 아픈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그 파트너가 원할 때 내가 사랑을 주는 것보다 그분이 생각지도 않을 때 사랑을 주는 게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안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소통 분야에서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스폰서 파트너의 감정들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고 내가 폭이 좀 더 넓어져서 모든 게 다 담을 수 있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나 자신부터 그렇게 대하면 이 사업에 원활하지 않을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이 더 잘 승승장구하고 서로 웃는 얼굴로 바라보면서 진행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제 강의가 이것으로 끝났는데요. 부족하지만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잘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욱 사장님. 긴장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듣고 싶은 잘했- 그 내용들이었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제가 열심히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역시 말빼고도 많아요 경험치는 지금. 어디 안 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요. 다음에는 우리 왕종주 사장님의 성공의 8단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다이아몬드 마스터 왕정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좀 혼탁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간혹가다 목이 깔깔할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이 안 좋아서. 네. 오늘 성공의 8단계를 강의하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 정도의 그 시간이 소요돼요. 그런데 오늘 15분에 제가 강의를 한다는 게 좀 무리긴 한데 그래서 디테일한 이런 부분들은 좀 빼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흐름과 그 중요 부분을 10분에 맞춰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8단계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실현해야 할 성공 후 매뉴얼이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때 성공의 8단계대로 한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성장을 돕고
나의 그분의 성장을 통해서 나도 성장하고, 그런 의미에서 성공의 8단계는 성공자들의 교과서이고 또한 노하우의 기초 서적이 되겠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마디로 필수 과목입니다. 성공의 8단계를 모르고 성공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꿈과 목표 설정이죠. 미래는 꿈을 가진 자들의 것이며 꿈은 성공의 시작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지렛대로 애터미를 선택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각화할 수 있는 선명한 꿈을 꾸고 실현 가능한 꿈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꿈으로부터 출발해서 감정, 행동, 전략, 결과, 성공에 이릅니다. 사람이 창의적인 꿈을 꾸면 즐거운 감정이 생기지만 즐거운 감정은 적극적인 행동을 낳게 되고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행동은 좋은 결과로 연계되고 좋은 결과는 또한 성공의 잣대가 됩니다. 모든 엘리베이터는 한 번에 오르는 성공의 엘리베이터는 없다고 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1층부터 20층, 20층까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성공의 8단계도 1단계부터 18단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의 길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꿈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꿈을 구체화하여 이루고자 하는 기간을 정하고 시각화하는 목표 설정입니다. 균형 잡힌 삶, 즉 잘 살고 사랑하며 배우고 공헌하는 삶을 머릿속에 그리며 인생 신화를 작성하면서 인생 신화를 작성한다면 그게 바로 목표가 되는 겁니다.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보십시오. 명확한 목표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나는 할 수 있다, 꼭 해내고야 말겠다는 자기 암시를 지속적으로 잠시의식 속에 집어넣게 된다면 뇌는 착각에 빠지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몸이 스스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이유도 과거의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을 명확히 그리지 않았기 때문이며 앞으로의 삶도 내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겠죠.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생각의 전환은 꿈을 시각화할 수 있게 선명하게 그릴 때야 가능합니다. 다음은 결의와 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는 마음을 단단히 하는 것이죠. 결단은 끊어내는 것입니다. 애터미를 하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으나 기존의 나의 생활 패턴에서 변화가 없다면 결의 결단을 하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결단은 끊어내는 것이라고 했으니 모임이나 취미생활, 나태함 등 기존에 하던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애터미에서 성공하기는 어렵겠죠. 중요도에 따라서 하나씩 끊어냈을 때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도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스템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결의를 가질 때, 결의를 가지고 움직일 때 자기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대로 삶은 흘러가고 무엇이든 시도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리게 됩니다. 다음은 명단 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과 세일즈의 기초는 바로 명단 작성이라고 합니다. 할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지 말고 아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보통 주변에 아는 사람이 평균 250명 정도는 있다고 합니다. 상대가 사업할지 안 할지 내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선택하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단 작성을 하였으면 스폰서와 같이 분류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 사업 규모도 가늠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도 나오게 되겠죠. 같이 사업을 할 파트너는 A타입으로 분류하고 지인이든 아니든 협조자인 사람들은 B타입으로 분류를 하고 지인일지라도 방관자인 경우는 C타입으로 분류해서 스폰서와 같이
케어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명단 작성을 하고 하더라도 초대가 되지 않는다면 성공되지 않겠죠. 초대는 어디로 초대를 합니까? 시스템으로 초대하고 줌으로 초대하고 스폰서에게 초대하고 그래야 되겠죠. 초대를 할 때 사람들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초대를 잘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자기는 그분에게 내가 꿈을 심어주는 드림 드라이버가 돼야 합니다. 초대를 위한 올바른 마음 자세로는 당당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당당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돕는다는 마음 자세가 있으면 초대가 쉽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 기술도 필요하겠죠. 또 상대방이 다 내가 모든 걸 다 알려주려고 주면은 상대방이 궁금하지 않아서 초대가 잘 안 되겠죠. 그럴 때 내가 어느 정도 윤곽만 궁금증을 유발하고 초대를 해서 와서 시스템에서 듣고 스폰서에게 듣고 미팅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거절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절이 들어와서 초대를 못 한다거나 이런 경우 저분이 할까 말까, 과연 내가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 나올까에 따라서 초대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터미는 모든 요청만 담아서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에 대한 연습도 해야 합니다. 초대 전에는 스폰서와 상담하고 초대 방법과 초대 계획을 세워서 일요 부업과, 예를 들면 직장인이라면 일요 부업과 세미나로 초대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또 일반인 같으면은 시스템으로 초대해야 되겠다. 센터로 초대해야 되겠다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고, 그래서 호일러 법칙을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청 장소나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미팅 효과를 결정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호일러 법칙이겠죠. 명단에 있는 분들은 시스템, 예를 들면 줌이나 세미나 등에 초청하세요. 시스템 속에서 초대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받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초대를 했을 때 한 번 해서 다 나옵니까? 잘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번을 초대해야 한 번 초대했다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초대하기 위해서 10번을 초대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초대에 나올 겁니다. 그럼 초대 전에 검토사항으로서는 비효율적인 대화나 만남을 가급적 피하시고 진심 어린 마음과 관심으로 접촉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했을 때 초대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과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 쌓기를 하시고요. 만남은 또 다른 초대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날 때는 우선은 내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장점을 칭찬하고, 가급적이면 내 말은 좀 절제력 있게 할 말만 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초대할지 정하고 다음번 초대할 곳에 프로모션 합니다. 이분은 예를 들면은 우리 팀장에게 초대를 할지, 아니면 시스템에 초대할지, 아니면 우리 본부장에게 초대할지, 아니면 주무에 초대할지 등등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거기에 맞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초대에서 거절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둔감해져야 초대가 잘 될 것입니다. 다음 사업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보는 것에서 신뢰가 쌓이기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자료를 펴놓고 한다면 시각적 효과와 같이 청각적 효과도 같이 들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언제 어디서나 고객을 만났을 때 짧은 시간, 긴 시간 할 것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 그런 정도의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보통 5분, 10분, 3분, 20분 이런 정도의 충분한 우리가 설명 자료를, 사업 설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적재적소에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업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를 얘기해야 되겠죠. 회장님이나 경영진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절대품질, 절대가격인 대중명품 제품이
있고 좋다는 걸 또 얘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수당이 들어오는 우리 그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을 설명해야 되겠죠. 다음에는 애터미의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혼자 할 경우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장점은 있지만 스폰서와 같이 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입니다. 스폰서가 사업 설명을 할 경우는 처음 듣는 자세로 초대자와 똑같이 경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 설명 시는 설명 자료, 제품 안내 책자 등을 준비하고 미팅이 끝난 후에 초대자의 팔로우는 내가 해야 되겠죠. 초대했으니까. 전화로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전화로는 안부와 만날 약속만 잡으시고 사업 설명은 하지 마시고 또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사업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노하거나 그거 뭐 해야 되냐, 그거 다단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동력도 상실되고 다른 사람들이 옆에 다 부안해동돼서 더 이상 사업에 대해서,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게 됩니다. 다음은 후속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8시간 이내에 피드백하라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지속적으로 습관화하기 전에는 열정적으로 동기부여받은 것도 시들해지거나 쉽게 잊혀집니다. 제품을 전달했다면 48시간 이내에 만나서 제품에 대한 특징을 한 번 더 설명해주고 피드백을 해야 하고 애터미의 앱 사용 방법이나 애터미의 아점을 주문 방법, 줌의 초대 방법, 해외 인맥 다는 방법, 보상 플랜을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 회원가입 방법 등 라인 전개 방법 이런 것들을 쭉 후속하면은 이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역시도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저도 후속 관리를 잘 못해서 이번에 많이 보고 느끼고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상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팀워크 과정이고 복제의 과정입니다. 시스템 속에서 제대로 사업하는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됩니다. 파트너가 방향을 정확히 알게 되면 복제가 잘 된 것이고 복제가 잘 되었으면 팀워크는 당연히 잘 되겠죠. 사람이 없다, 상담 중에 사람이 없다고 한 사람은 함께 명단 작성을 같이 합니다. 주변에 당신이 성공시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게 만들고 그러면 5명만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인맥을 파기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갑니다. 두 번째, 매출 실적이 저조한 사람은 자신이 먼저 제품을 써보고 애용자가 되어서 감동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제품을 애터미 제품으로 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면 되겠습니다. 등록률이 저조하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사업 비전을 아직 못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스템으로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동영상이나 스폰서와 미팅을 통해서 좀 더 시스템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하면 되겠습니다. 조직 확대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가슴을 키우고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본인이 낮아졌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것은 맞습니다. 사업의 성장 곡선을 그리기 위해 성공한 스폰서와 상담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폰서는 실패와 성공 후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에 이런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다음은 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복제 사업입니다. 복제는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내가 좋은 모습의 성공자로 잘 복제되어야 내 파트너도 잘 극복되어 하이 그룹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파트너들에게 충분히 안내할 수 있게 배우고 성공 후 8단계를 올바르게 보여주고 안내해 보세요. 시스템 복제란 성공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고 성공자의 생각과 행동을 따라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강력한 팀워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공 프로그램에서 배웠다면 파트너에게 원본대로 가르치시면 됩니다. 나의 행동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을 명심하십시오. 네트워크 비즈니스로 성공하고 싶다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 가꾸십시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거름을 주고 물을 뿌리고 햇빛을 쐬어주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후원자로서 파트너가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조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공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원반 불변의 법칙이죠.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 때문에 스폰서 복제가 안 됩니다. 늘 기억하세요.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복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변화에 도전하는 것이 곧 성공자고 리더입니다. 나름대로 하기보다는 원칙대로 하면 쉽습니다. 테크닉이나 요령보다 기본과 원칙을 복제시켜야 합니다. 복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파트너들은 본 것을 복제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 이미 거대한 복제의 파워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파트너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여기서 반성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사람이 나오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했을 때 저와 똑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성하면서 배웠습니다. 원판이 좋아야 복제도 잘 되는 것이니까 내가 먼저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사업자가 되어야 사업을 제대로 하는 파트너가 만들어집니다. 즉 파트너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결국 자기 능력만큼 파트너가 성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전은 누구나 다 느끼지만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함과 인내력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실행할 때 성공하게 됩니다. 끝으로 똑같은 말이라도 가난한 사람이 하는 말은 잔소리로 들리고 성공한 사람이 하는 말은 명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말을 하고 싶다면 무조건 성공을 해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왕용주 사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험치와 또 준비까지 너무 철저해 주셨어요. 마치 성공의 8단계 완결판 그리고 완성본 정석을 풀어놓으신 듯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그냥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걸로 우리 그 사장님들 그 발표가 다 끝났는데요. 우리 그 리더이신 김정남 본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또 우리 하재청 총장님도 오셨는데 한번 말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정남 본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하재청 총장님은 시킬까봐 비디오를 끄셨네요. 예, 오늘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내적 성장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강의력도 그렇지만 결국은 사업 설명회에도 그렇고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단어 조립 이런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글자 뒤에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대에게 어필하는 건 사실 내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내공이 쌓여야만 그 글자를 설명하는 그냥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플러스 안에 있는 의미 전달, 그것이 비전 전달이거든요. 그게 잘할 때 상대가 설득당하고 그가 설득이 더 잘 되면 그가 나에게 함께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터미를 많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애터미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상대가 설득이 안 되냐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의미 전달의 의미를 잘 전달하는 기술이 좀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공이 점점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 내공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내공이 차오르고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강의를 잘하고 못하고의 피드백보다는 여러분들의 자세 자체가 이제 프로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성장해 가고 계신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어요. 그리고 추상적 시스템이나 이런 성공의 8단계는 더더욱이 내공이 필요한 것들이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도 했지만 애터미는 물음표에서 점점 느낌표로 가는 게 많아져야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 계속 퀘스천을 쫓아서 갑니다. 퀘스천, 뭐야? 진짜야? 그런 거야? 이런 거야?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이제 물음표를 해결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물음표를 해결하는 건 단순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서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느낌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느낌표가 되는 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상당히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대가 지불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감정에 대한 대가 지불도 있고 아니면 돈에 대한 대가 지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애터미를 했는데 오랫동안 돈이 안 된다거나 스폰서 파트너의 갈등을 겪는다거나 내가 감정의 그런 대가 지불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추상적 시스템을 강의하신 김경호 사장님 또 성공의 8단계를 강의하신 왕준조 팀장님은 점점 이렇게 물음표에서 마음으로 점점 느낌표를 가게 되나 근데 진짜로 느낄 때 변화되고 느낄 때 개선되고 느낄 때 행동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해된 걸로 변화되거나 이해된 걸로 행동이 나오지는 않더라는 거죠. 네. 오늘의 그 강사 트레이닝은 이 팀이 느낌표로 점점 가고 있구나. 그러면 그 느낌표만큼 변화되겠구나. 변화된 만큼 성장하겠구나. 외적 성장도 하겠구나. 올해는 정말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라인의 성장을 많이 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튼 다들 잘하셨고요. 손동환 팀장님께서는 모든 게 프로시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도 참 부드럽게 잘 보셨고요. 아무튼 100점입니다. 오늘은. 네, 저는 이상 마치고요. 하재청 총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또 한 말씀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총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 방에 네, 안녕하십니까, 하재청입니다. 네, 들리시죠? 네, 사나가 강사 트레이너 전체가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방을 가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팀은 이 줌이 소광이실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소광이실을 나눠가지고 세 팀으로 나눠서 하는 팀도 있고 어떤 팀은 뭐 그냥 한 군데 모여서 하는 팀도 있고 어떤 팀은 오프라인 하는 팀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 방에 이제 있는 이유는 다른 팀은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그 비디오를 꺼놓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의 참여 수를 떠나서요. 참가 수를 떠나서 여기는 그런데 송영인 사장님만 일하시느라고 비디오를 꺼놓으시고 나머지 분은 다 들어오신 거죠. 복장도 다 좋으시고 정자세로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팀은 3분의 2가 다 비디오를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기분이 뭐야 이거 그러면서 제가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단합이 잘 됐다. 그리고 김경옥 사장이 그 추상적 시스템 되게 어려운데 이게 하고 이거를 소화할 수 있나 하면서 딱 들어보고 안경재 사장님 것도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다단계 시작한 지는 2009년도 5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되게 어려운 쪽이에요, 이쪽이. 근데 이게 이제 추상적 시스템이나 성공의 8단계는 그냥 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내가 뭔가를 느끼고 해야 되는 강의들이죠. 쉬운 것들은 아니에요.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두 가지 강의는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이 실질적으로 겪었던 걸 얘기하는지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지 즉 가슴으로 느끼고 얘기하는지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얘기하는지는 바로 알 수 있는 강의들이 성공의 8단계 8가지하고 추상적 시스템이 6가지입니다. 제가 약간 하나 덧붙이자면 김선환 국장님한테도 말씀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성공의 8단계와 추상적 시스템을 잘만 하면 제 조직은 아니면 본인의 나이는 성공하는 데는 크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법칙을 딱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성공의 8단계 들어가면 성공하고 거기에다가 추상적 시스템을 얹으면 간단한 원리인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즉 추상적 시스템은 시스템적 활동 원칙이라는 걸 딱 들어가요. 원칙이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대로만 하면 성공한다는 거죠. 즉 성공의 8단계 첫 번째 꿈 목표, 파트너한테 꿈 목표를 추상적 시스템을 얹어서 프로모션하는 거죠. 성공의 8단계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꿈 목표도 나 혼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의결단도 혼자 해야 되고 명단 작성도 혼자 해야 되죠. 누가 도움은 주겠지만 사업 성명 혼자 해야 되고 뭐든지 혼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추상적 시스템은 2인칭으로 무조건 2인칭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추상적 시스템의 제일 큰 것들은 에듀피케이션, 칭찬, 프로모션, 커뮤니케이션. 일단 이 세 가지가 가장 크죠. 그리고 모티베이션, 어소시에이션, 친교, 모티베이션, 그리고 듀플리케이션 이렇게 나오거든요. 칭찬을 나 혼자도 할 수도 있게, 물론 나를 칭찬해야 되지만 누군가한테 칭찬하죠. 보시면 누군가한테 칭찬해야 배가 되잖아요. 조직을.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는 내 스스로가 뭔가를 정립하는 길이고 추상적 시스템은 넓이를 해서 조직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니까 이 파트너한테 내가 추상적 시스템을 접목시키는 거죠. 이렇게. 즉 꿈 목표를 하는데 야, 너 진짜 그러니까 야, 너 대단하다. 칭찬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칭찬 바로 밑에 뭐 있다 그랬어요? 프로모션 있잖아요. 프로모션하고 그리고 소통하면서 즉 첫 번째 있는 꿈 목표에다가 추상적 시스템 6가지를 다 적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결의결단에다가도 추상적 시스템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 명단 작성에다가도 추상적 시스템을 다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파트너나 아니면 스폰서한테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김경호사님 강의하셨으니까 그 추상적 시스템을 6가지를 내 파트너가 아니면 내 스스로한테도 꿈 목표를 설정하는데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파트너가 꿈 목표를 설정하는데 추상적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그분한테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많이 들어오고 조금 나가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이 원리가 있거든요. 2가지 원리를 잘만 접목하면은 조직은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리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저도 머리로는 아는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 되게 잘하기도 하고 타고난 분들도 계신데 오늘 두 분이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내공이 정남본부장 말하는 것처럼 내공이 상당히 올라왔구나. 다만 여기다가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처럼 여기서 여기까지 40년이 걸렸다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가슴에서 다리까지 내려가서 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이냐. 머리에 있는 거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면 가슴에서 행동으로 하는 데까지 두 분이 강의하셨던 내용을 행동으로 누구한테든 접목하면 그렇죠? 조직 여기 계신 분들이 다음 달에는 몇 명이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강의 제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추상적 시스템하고 성공의 8단계를 저렇게 생각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떤 인원이 될지 제가 한번 다음 달에도 제가 이렇게 비디오를 다 켜놓으면 또 여기서 또 머물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많이 켜지는 방에 제가 머물렀어요. 제가 일부러. 아무튼 손동관 사장님이나 김선환 국장님, 장선원 국장 여기 무슨 팀이요? 드림팀? 네, 드림팀입니다. 드림팀. 뭐라 그러죠? 이름을 잘 지어야지 뭐가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꾸 입에서 막 뱉어야 된다는데 반드시 꿈을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됐습니다. 시간이 좀 짧게 주신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또 시간을 맞춰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정말 오늘은 제가 무슨 그 석세스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저기 팀원들 준비 잘 해주셨고 제가 또 잘 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우리 다 같이 우리들의 구호 드림 파이팅으로 우리 강사 트레이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야! 고 시작. 드림! 파이팅!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자료는 제가